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7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저녁 6시쯤에요.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있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유세에 등장했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는 이른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그 다음에 강북구, 뭐 이런 데의 선거운동에 나섰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 뭐 국민의힘의 절대 열세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타난 거죠. 깜짝 등장입니다. 원래 예고가 안 돼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결정을 한 거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이른바 한동훈계라고 하는 그 참모들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공동 유세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그건 내게 맡겨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판단을 해서 어제 김문수 후보 유세에 합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뭐 무슨 말을 했느냐, 뭐 그거야 뭐 같은 당이니까 사실 뭐 그 의미 없는 얘기이긴 하지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보자는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은 정말 안 되겠다고 한다. 이재명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 김문수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그냥 간단한 인사말 정도를 한 거고요.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와 이렇게 손을 맞잡고 들어올려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저보다 인기가 더 많으신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큰 박수를 보내달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손잡고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장면 하나, 그걸로 사실은 국민의힘의 원팀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 경선 결선에 올랐던 사람이 김문수, 한동훈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일종의 감정의 앙금을 털어내지 못하고 원팀이 어찌 보면 미뤄져 있다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게 지난 12일입니다. 어제는 26일이고요. 14일이 지났습니다. 14일 동안에 공동유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유세에 나선 것도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은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러저러한 뭐 조건이 뭐 충족돼야 된다 뭐 이러고 유세에 나서지 않고 있다가, 유세에 나서서도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 유니폼도 입지 않고 나섰다가 뭐 이제 송파 유세부터 유니폼 입고 어제는 공동 유세에 나선 것이다. 그래서 원팀이 완성되는데 2주가 걸렸다. 근데 선거운동 기간 남은 거는 1주다. 이런 점이 좀 아쉬운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국민의힘 열세 지역, 특히 수도권에서 공동유세를 했다는 사진 한 장 또는 동영상 한 컷,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아무래도 수도권 유세는 뭐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라는 거는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군데인데, 여기서 인천은 이재명 후보의 그 현재 지역구가 있는 거고, 경기는 김문수, 이재명 둘 다 도지사를 했지만 가장 최근에 도지사를 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고요. 거기에 지금 많은 이러저러한 그 실적들이 왜곡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효과적으로 사실은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선전전에서 좀 밀리고 있다. 아마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총선 패배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측의 뭐 역공이나 아니면 팩트체크 뭐 이런 것들이 당협위원장 수준 가지고서는 좀 약하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데, 뭐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가 공동유세에 나섬으로써 그런 한 컷, 한 장의 이런 사진이 결국은 뭐 많은 중도층한테
어필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한동훈계도 이제 선대위에 또 대거 합류했습니다. 뭐 이 또한 만시지탄이지만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원팀이 됐다. 조경태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한 데 이어서 이제 친한계라고 하는 배현진 의원 수도권 선대본부장 됐고요. 초선 박정훈 의원 서울 선대본부장이 됐고, 그 다음에 친한계의 비례대표입니다. 안상훈 의원이 정책특보단장, 정성국 의원 부산진갑 교육특보, 고동진 의원 서울 강남병 직능총괄본부 직능단장, 그 다음에 진종호 의원 비례대표 정책총괄본부 체육정책본부장, 뭐 이렇게 이제 친한계가 대거 김문수 선대위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친한계까지도 완벽하게 원팀이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조금 늦었다. 그러나 여튼 원팀이라는 것 때문에 막판에 어떤 중도층을 움직이는 데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자, 뭐 여하튼 뭐 선거를 8일 남겨놓고 합류하긴 했지만 조금 뭐 감정의 앙금을 조금 일찍 털어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장면들. 아마 그것 때문에 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김문수 후보가 소개했을 때 일부 야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인사말 정도가 아닌 조금 더 길게 유세를 이어갔으면 하는 기대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냥 짧게 인사말만 하고 넘어간 것도 조금 아쉽다. 뭐 정치인이라는 게 어떻게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완벽하게 똑같게 같은 마음으로 또는 야유 한마디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선에서 최종적으로 경선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진정시켜가면서 말을 이어갈 수 있는 게 정치의 기술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장면마다 조금 아쉬운 점이 배어나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하튼 원팀이 됐다는 사실. 앞으로 뭐 선거가 며칠 안 남았지만,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는 29일, 30일 뭐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작이.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 한다고 했죠. 지금 뭐 이제 여론조사 등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지지층은 뭐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과반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40%가 채 안 되는 여론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아직도 이른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여전하다. 제법 있다. 아마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나는 사전투표를 하겠다. 이거는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의문, 이걸 해소해 주기 위한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죠. 저는 뭐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전투표가 29, 30 있기 때문에 이미 재외국민 투표는요 끝났습니다. 뭐 79%가 넘었다고 역대 최대의 지지율, 그러니까 투표율을 보였다. 그런 거 보면 이번에도 아마 꽤 높은 투표율이 있을 거고요. 사전투표에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여론조사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들한테도 뭐 이런저런 조사를 하겠지만 그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 변수가 투표율 또는 어떤 당락을 예측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투표는 본투표를 하고 나와서 바로 여론조사가 가능한데 사전투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압도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왜냐하면 지지층이 많이 참여하니까. 본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 지지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결국 어떤 것이 다른 투표를 압도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이 될 텐데, 뭐 여론조사는 뭐 여러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냥 저 들쭉날쭉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뭐 역전했다는 여론조사는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 일주일, 특히 내일 모레 시작되는 사전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현장에 많이 나가서 투표를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안 한 사람들은 6월 3일 뭐 임시공휴일이니까 대선 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겠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오늘 저녁에 그 마지막 TV 토론을 하고요. 뭐 2022년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마지막 TV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서 단일화가 성사가 된 적이 있었죠. 뭐 그 가능성, 뭐 어제까지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 0%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까지 상황으로 그게 맞는 거죠. 그러나 제가 JP의 길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듯이 이준석 후보는 아마 고민은 할 겁니다.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정치적 장래에 유리할 것인가. 이제 계산기 열심히 두드리겠죠. 그거 안 두드린다면 뭐 사실 정치인으로서 미달이죠. 정치인은 늘 어떻게 내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나의 정치적 활로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늘 계산하고 기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 결론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든지, 뭐 지금 현재와 똑같이, 아니면 아니다, 역시 나의 정치적 장래는 공동정부, 이를 통해서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면 또 유턴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 명분이라는 거는, 뭐 명분은 뭐 김문수 후보한테 뭐 이렇게 좀 해달라 하면 뭐 들어줄 그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물론 가능성은 이준석 후보가 완주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거는 역시 하여튼 본인의 선택이다. 정치에서는 1%가 갑자기 100%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정치의 기술, 정치의 묘미죠. 그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아마도 오늘 TV 토론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날이 되겠죠. 뭐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가능성은 역시 완주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완주하면 국고보조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10% 득표입니다. 제가 보기엔 10% 득표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하나도,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선거 비용을 하나도 국고로부터 보전받지 못합니다. 전액을 보전받으려면 15%, 절반이 10%인데 지금 여론조사에 10% 정도 나오죠. 근데 아마도 최종 투표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저희들의 경험에 보면, 뭐 거기 또 뭐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경험에 보면 여론조사는 그 정도 나오지만 실제 그 득표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올 거죠. 왜?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이준석을 찍으려고 현장에 갔더라도 찍었을 때 이거는 쓸데없는 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니지. 내가 찍는 표가 대선 그 당선자의 향방을 갈라야 한다는 생각은 유권자 누구나 자연스럽게 갖게 되거든요. 그런 표가 적어도 그 이준석 지지표의 한 10% 내지 20, 30% 정도? 요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찍게 될 경우에 이준석 후보는 10%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준석 후보가 아마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뭐 이런 때 이제 여론조사가 최종 마지막이고,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공표는 못한다. 그래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된다. 그래서 과감한 중도층 확장 전략을 펼쳐야 된다.
이런 생각, 이런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어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과감한 중도층. 그거는 뭐 계파 해체 선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했으니까 당내에 친윤계라는 건 없는 거 아닌가요? 있다면 이제 뭐 김문수계가 있겠죠. 한동훈계도 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계파를 초월한 당 운영, 그리고 당선됐을 경우 국정 운영, 이런 거 뿐만 아니고 보다 더 과감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오늘 중에 또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나와야 한다. 그래야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치고 중도층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중도층은 이재명 후보가 다수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되돌리기 위한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도 훌륭한 선거 전략이 되겠죠. 범죄 확정된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확정될 범죄가 이만큼 있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유권자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오늘 TV 토론도 마찬가지고요. 고맙습니다.